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변화와 개혁을 추진하는 정부의 정책에 반대하는 집단 행동 움직임이 있는 데 대해서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행동은 국민 경제에 큰 타격을 주고 국가 발전에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자 하는 개혁은 국가 발전과 국민 행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인 만큼 어떠한 저항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반드시 이루어내야 합니다. 특정 집단이 자신들의 기득권이나 이해관계를 지키기 위해서 변화에 저항하거나 사실관계까지 왜곡해 가면서 여론을 호도하는 행동들은 어떤 명분이나 정당성도 없는 것입니다. 특히 국민의 건강과 생활에 밀접한 분야에서 국민을 볼모로 집단 행동을 해서 피해를 끼치는 행위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앞으로 정부는 합리적이고 건설적 대화에는 적극적으로 임하겠지만 비정상적인 집단 이익 추구나 명분 없는 반대 그리고 국민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묻고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입니다. 각 수석실에서는 변화와 개혁을 위한 정부 정책이 왜 필요하고 그 정책을 통해서 국민들께서 어떤 편익을 누리게 되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어떤 과정과 노력을 거쳐왔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정부가 국민들에게 소상하게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서울시 공무원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사건과 관련해서 증거 자료에 위조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일과 관련한 실체적 진실을 조속히 정확하게 밝혀서 더 이상 국민적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한 점 의혹도 남기지 않도록 철저히 수사하고 국정원은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수사 결과 문제가 드러나면 반드시 바로잡을 것입니다. 지난주 EU 집행위가 한미일 등 주요 10개국과 EU의 혁신 역량을 비교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종합혁신 지수가 미국과 일본, EU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나타났습니다.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R&D 투자 확대와 연구 인력 저변 확충 등의 정책적 노력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잠재력과 혁신 역량을 창조경제 구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아직 할 일들이 많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혁신지수의 세부 지표들을 살펴보면 해외 기술료와 특허 수입료 비중, 과학 논문의 피인용 비중 등은 낮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우리 과학기술의 질적 재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앞으로 민간이 창의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고 창업과 재도전, 비즈니스 기회 창출에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R&D 성과 이전과 지재권 보호, 과감한 규제 개혁 등을 통해서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야 하겠습니다. 수석들께서는 연초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된 민관합동 창조경제 추진단과 함께 창조경제가 조속히 꽃피울 수 있도록 세부 정책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면밀히 점검해 주기를 바랍니다. 이제 3월 봄철이 되었는데 해빙기와 또 각급 학교가 개학한 신학기 초라서 각종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높은 시기입니다.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각종 재난과 안전사고의 상당수는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규정을 무시하거나 소홀히 한 결과였고, 사고가 나면 항상 인재라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방행정 공백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각 지자체의 안전 점검이 소홀해질 수도 있는 만큼 더욱 꼼꼼하게 짚어보고 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기를 당부합니다. 신학기의 학교 현장의 안전사고도 학부모의 큰 걱정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교는 교육 시설물 안전관리도 중요하지만 학교 급식과 학교 폭력, 통학 안전 등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교육부는 관련 부처, 시, 도, 교육청 등과 합동으로 학생 안전 위해 요소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학교에 학생들을 보낼 수 있도록 각별한 대책을 세우기 바랍니다. 모든 정책이 그렇지만 특히 안전 문제는 현장과 떨어져서는 생각할 수 없으므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으로 임해 주기를 바랍니다. 최근 들어 투입되는 복지 예산은 급증하는데도 기초생활보장 대상자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수혜자 보호는 두터워졌지만 수혜 기준 밖에 경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원이 미흡하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국민들을 위해 정부는 복지 제도를 실제로 이용하기 쉽게 설계하고 또 보완하고 지역사회의 이웃들이 관심을 가지고 도와줄 수 있는 인적 안전망 확충 시스템도 마련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복지 콜센터 129는 24시간 상담에 응하면서 긴급 지원 등을 하고 있고 매년 상담 건수나 만족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지도가 매우 낮아서 취약계층이 어려울 때 부담 없이 도움을 청하는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는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은 제도도 국민이 잘 모르면 그거는 없는 제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 알려서 지금 있는 제도부터 어려운 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알리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겠습니다. 119를 모르는 국민이 없지 않습니까? 이것도 119 같이 국민들이 알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앞으로 국민 한 분 한 분 그 누구도 빼놓지 않고 돌보겠다는 각오로 촘촘한 복지망을 짜는 일에 각별히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